세계로 뻗어나가는 K-무기, 그 중심에 서 있는 FA-50 경공격기를 아시나요? 안녕하세요, 지식스토리입니다. 이번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기술을 세계에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 FA-50 경공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는 쓰라린 역사를 겪어오며 국방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육해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방면에서 연구하고 또 노력했습니다. 그중 우리에게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공군이었습니다. 당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공군 기체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F5와 이를 면허 생산한 제공호 뿐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 정도로 자주 국방은커녕 북한도 제대로 압도하기 힘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기체를 생산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.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KTX-2 공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입니다. 사실 우리가 아예 처음 기체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전에 KT-1 웅비라는 기체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기체 개발 자체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. KTX-2 사업의 목표는 바로 한국형 경공격기의 개발이었는데요. 먼저 훈련기를 개발했다가 이후 공격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죠. 하지만 무기 개발은 열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전 KT-1 웅비의 경우 프로펠러 날개를 가진 프롭기 형태였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훨씬 고급 기술을 요하는 제트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. 이에 주먹구구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 세계 최강 방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협업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1997년 우리나라의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. 2001년이 되자 우리가 꿈꿔온 우리 기체의 시제기가 등장했습니다. 명칭은 T-50으로 1999년에 공군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T-50 골든 이글로 명명되었습니다. 우리 공군의 수준을 드높여줄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등장한 것이죠. 우리나라는 T-50을 훈련용으로 50기, 그리고 공군의 특수 비행대대인 블랙 이글스의 행사용으로 10개가 배치되어 날아올랐는데요.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T-50은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기입니다. 레이더나 무장 등 전투에 필요한 요소는 전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적과 교전할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. 또 아무리 훈련기라도 우리 영공을 지켜야 할 공군 조종사가 실전과 너무 동떨어지게 무장도 없이 훈련을 받는다면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이런 이유로 T-50이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. 실제 임무에 투입되기 전에 우리 공군이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는 전환 훈련기를 개발합니다. 이것이 바로 T-50을 바탕으로 제작한 TA-50입니다. TA-50은 T-50과 달리 기체에 무장과 레이더까지 장착되었습니다. 실제 공격기처럼 화력 제어 레이더와 기관포, 그리고 외부 무장창까지 갖추고 있죠. 그렇게 전환 훈련기인 TA-50은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했던 F5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럼 성능 좋은 초음속 기체를 베이스로 레이더와 무장까지 탑재했으니 걸릴 것이 없죠. 이제 전투용 기체를 개발할 차례입니다. 2008년에 T-50을 베이스로 한 경공격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뿌리가 워낙 튼튼하니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. 3년이 지나자 드디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초석이 되어준 한국형 경공격기가 등장하는데요. 바로 오늘의 주인공 FA-50이 날아올랐습니다. 그럼 FA-50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장은 13.14m, 중량은 6.4톤입니다. 승무원은 2명이 탑승하며 최고 속도는 TA-50과 동일한 마하 1.5, 항속 거리는 2592km에 달합니다. 기본 무장으로 20mm 기관포 한 문을 탑재했으며 7개의 하드포인트에 총 4.5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.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ELM-203이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탑재했죠. FA-50은 마하 1.5로 비행이 가능한 어엿한 제트 공격기인데요. 최근에 개발된 KF-21과 함께 기존 노후된 기체들을 대체할 예정입니다. 이런 FA-50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경공격기로 T-50 고등훈련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. 전체적인 성능은 TA-50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눈에 띄는 차이들이 있는데요. 먼저 FA-50은 전환훈련기인 TA-50과 달리 전투를 도와주는 각종 기능이 계기판에 탑재되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야간 임무 수행을 위한 MVIS 호환성 장비를 탑재했는데 이는 야간 작전 시 적외선 방출을 줄여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. 또 비행 데이터나 항법 등 비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다기능 시험기도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. 그리고 날개도 TA-50보다 강화되었죠. 이렇게 여러가지가 업그레이드된 FA-50은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-15K와 함께 디지털 전술기라 불리는데요. 전투기와 전투기 사이, 그리고 공군이 아닌 해군이나 육군과도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링크 16을 적용했습니다. 전장
상황을 실시간으로 타군과도 공유하며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죠. FA-50은 공대공, 공대지, 공대함까지 모든 전장에서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주는데요. 과연 어떤 장비들을 장착했을까요? 먼저 레이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FA-50은 이스라엘제 ELM-2032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. 원래 세계 최강 레이더인 A사 레이더를 탑재하려 했지만 일이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탑재했죠.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최대 탐지 거리는 무려 148km나 되며 육해공 상관없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. 또 적의 전파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A사급은 아니지만 북한을 상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럼 엔진은 어떨까요? 기존의 T-50부터 쓰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GE102 엔진을 FA-50까지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발 항공기에 특화되어 있어 마하 1.5라는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죠. 작전을 수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속도입니다. 이제 무장을 살펴보자면 기본 무장은 코브라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기관포인 20mm 발칸포를 한 문 탑재했습니다. 그리고 7개의 하드포인트에 총 4.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. 여기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제이담이나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이용해 적의 지상군을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죠. 또 공대지 폭탄과 집속탄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정밀 무기를 운용하는 FA-50은 동아시아 최강 전투기인 F-35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-15K나 KF-16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앞서 설명한 레이더와 엔진 그리고 고성능 무기는 북한의 전투기가 감히 남하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. 만약 북한의 구식 전투기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온다면 아마 FA-50을 마주하기도 전에 사이드와인더에 맞아 격추되겠죠. 이 밖에도 대공미사일을 피할 수 있도록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장착했으며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플레어나 체프 등을 자동으로 뿌리는 CMDS 시스템도 적용해 기체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. 이렇듯 FA-50은 준수한 성능을 가진 우리나라의 공격기입니다. 그런데 이 좋은 걸 우리나라만 쓰면 아쉽겠죠? 실제로 FA-50은 수많은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. 우선 FA-50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거나 막 엄청난 기체가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. FA-50보다 뛰어난 항공기는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비싸고 좋은 항공기를 도입할 순 없습니다. 그리고 목적에 따라 기체도 구분해서 운용해야 더 확실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강의 항공기가 투입되지 않는 수많은 지역이 존재합니다. FA-50은 바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 공격기죠. FA-50을 비롯한 T-50 계열의 공격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, 태국, 이라크에 72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도 훈련기로서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. 특히 미국의 T-38 텔론 고등 훈련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TX 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 이 사업에는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 등 정말 엄청난 업체들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의 T-50도 로키드 마틴의 기체로 참가했습니다. 그렇게 보잉의 BTX와 최종 후보까지 오르게 되는데요. 결국 마지막 단계에선 보잉의 BTX가 선정되었지만 BTX의 제작 완료가 늦어지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미국은 BTX가 완성되기 전까지 T-50을 대체품으로 선정했죠. 그렇게 T-50은 F-20이나 F-35 조종사들의 훈련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미 세계 시장에서 많은 판매를 기록하던 중에 TX 사업에서도 성과를 보였으니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겠죠. 그럼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FA-50은 어떤 실전 경험이 있을까요? FA-50은 우리나라가 만든 공격기 중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필리핀에서 말이죠. 필리핀은 반군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요. 그중엔 IS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반군도 있을 만큼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이때 필리핀 정규군에 속한 FA-50이 정밀한 지상 폭격으로 반군들을 소탕하고 많은 피해를 안기게 됩니다. 이처럼 FA-50의 우수성이 꾸준히 해외에서 입증된다면 FA-50은 더욱 많은 성과를 창출할 것이고 해외의 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홍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. 그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난 우리나라는 K9과 K2 흑표, 레드백, 이번에 소개한 FA-50까지 당당하게 무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또 일부는 수출까지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방 기술력을 가감없이 선보이고 있는 FA-5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식 스토리였습니다.